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2로 법안으로 재발의하자 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중 공개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 법안이 민주당의 탄핵 시도이며 의원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적법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태 의원이 유상범 발언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는데요.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설명이 부족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번복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는 경찰에서 정식으로 다시 하는 것인데 범죄 행위 인지 통보에 불과한 이첩 내용에 왜 그렇게 집착했느냐라며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윤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에서 최해병 특검 법안 처리를 놓고 국힘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 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밝힌 대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며 군사경찰의 수사는 권한을 남용한 불법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는 수사 외압 여부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종섭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 결과 및 이첩 내용을 결재한 후 하루도 안 되어 번복한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두 번째, 번복의 이유로 언급되는 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시정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결국 수사는 경찰에서 정식으로 다시 하는 것인데 범죄 행위 인지 통보에 불과한 이첩 내용에 왜 그렇게 집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고 새로운 제도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며 해병대 수사단은 한 점의 의혹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면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던 것입니까?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국민 앞에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다시 2차 특검법을 발의하기 전에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결자 해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힘 의원들 자신들이 보기에도 당시 윤석열과 이종섭 간의 몇 번의 통화가 보도되자 석연치 않을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가끔 맞는 말을 하는 이준석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 6천만 원 지출을 문제 삼아 특검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해외 순방 비용을 투명하게 국회에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어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순방 비용도 공개하고 기업 회장들과의 술자리 비용 등도 함께 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의 김정숙 특검 방침을 비판하며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라며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 발의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라고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특검 추진이 단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에 불과하며 민주당의 특검 남발을 비판할 명분도 잃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남발이라고 인식하고 말하는 이준석은 매우 계산적이므로 민주진영에서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이 순직 해병 사건 대통령 외압 의혹과 수사 개입에 관련해 윤석열과 이종섭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3일 고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과 이종섭이 해병대 수사단의 최해병 사망사건 수사 자료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회수된 날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특위위원장인 신장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실제로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건의 핵심 증거로 지목했습니다. 신 의원은 공수처는 지금 당장 대통령의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라.
대통령이 제출하지 않으면 당장 압수수색하라며 공수처에 허락된 시간이 별로 없다. 세 차례 통화는 직접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 또다시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다면 공수처는 국민들로부터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 의원은 이 사건을 보며 박근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떠올랐다. 최 해병 순직의 진실을 밝히는 스모킹 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전화다. 공수처는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시라 라고 공수처를 압박했습니다. 너무 많은 스모킹 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고 임성근 구명 로비설까지 나오고 있는 이 마당의 윤석열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국힘은 최혜병 특검을 부결시키고 아주 행복한 워크숍을 가졌는데요. 그 워크숍 참석한 윤석열은 매우 만족하며 기쁜 마음에 어퍼컷을 날리면서 그들과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고 해맑게 바보처럼 웃고 있지만 곧 윤석열과 순장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박근혜 최순실의 태블릿 PC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무도한 국정농단이 밝혀진 것은 태블릿 PC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혜병 사건,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스모킹건은 바로 대통령의 개인 전화입니다. 이종섭 장관이 나는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그토록 부인했던 사건의 핵심이자 몸통 스모킹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수처는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십시오. 대통령의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십시오. 제출하지 않으면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둘째, 공수처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허락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또다시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다면 공수처는 국민들로부터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오늘 순직해병 사건 대통령의 외압 의혹과 수사 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저 신장식은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어줍지 않은 변명과 핑계 뒤에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나와 직접 설명하십시오.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밝히십시오.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최수근 해병은 제가 얼마 전까지 교수로 있었던 원광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건축공학과 학생입니다. 제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내는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책임자를 밝혀내 처벌받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